참여연대가 2014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안 분석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연대는 복지부의 내년도 예산안이 복지를 중심으로 한 재원 배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현 정부의 복지국가 민심에 맞는 예산 편성을 촉구했습니다. 자폐인의 옹호를 주제로 한 한미국제회의가 열렸습니다. 전문가들은 자폐성 장애는 국적과 인종, 지역에 관계없이 발생하는 장애인 만큼 모든 국가가 공동으로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국신체장애인복지회 제15대 신용식 회장이 취임식을 가졌습니다. 신 회장은 지난달 임시총회에서 대의원의 만장일치로 연임이 결정됐으며 앞으로 4년간 단체를 이끌게 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TV 뉴스입니다. 참여연대가 내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안에 대해서 분석 결과를 내놨습니다. 연대는 내년도 복지부 소관 예산의 증가율이 높아 보이지만 대부분이 의무지출 사업 예산의 증가에 따른 것이라고 합니다. 박정인 기자입니다. 참여연대가 내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안 분석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연대는 내년도 복지부 소관 총 지출 예산이 전년도 대비 12.9% 증가한 46조 3,500억 원이지만 이는 복지부의 의무 지출 사업의 예산이 증가한 데 따른 것일 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우선 연대는 복지부가 기초생활보장 예산의 경우 개별 급여료의 개편을 추진하면서 생계급여 예산과 자활급여 예산을 삭감했다고 말했습니다. 보육 예산도 보육 인프라 예산을 삭감하면서 가정 내에서 여성의 돌봄을 강조하는 가정 양육수당 예산 편성에 치중돼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특히 장애인 복지 예산의 경우 복지부가 장애인연금의 대상자를 소득하위 70%의 중증장애인으로 제한하고 활동 지원 사업의 지원 단가를 동결하는 등 공약 파기를 기정사실화하는 예산을 편성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참여연대는 이번 분석 결과 보고를 발표한 후 보건복지부의 내년도 예산안이 결국 복지를 중심으로 한 재원 배분 구조 시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강조하고 박근혜 정부의 복지 국가 민심에 맞는 예산 편성을 국회에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습니다. 복지TV 뉴스 박정인입니다. 한국과 미국의 자폐성 장애인 단체와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미국은 과연 자폐성 장애인을 위해 어떤 활동을 펼쳐왔을까요? 토론회 박고은 아나운서가 다녀왔습니다. 한국과 미국의 자폐인 옹호에 대해 논의하는 첫 번째 장. 2013 한미자폐인 옹호 국제 컨퍼런스가 열렸습니다. 한국자폐인사랑협회와 미국의 자폐인 옹호단체 오티즘 스픽스, 보건복지부가 함께한 컨퍼런스는 미국의 자폐인 옹호 지원 정책을 들어보고 국제적인 협력을 통해 국내 자폐인 지원 정책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에 대해 논의하고자 마련됐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자폐성 장애인들을 포함한 발달 장애인을 위한 제도와 정책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 미국의 발달 장애인법과 그리고 그 부모 운동은 어떠한 경험들을 가지고 그 미국의 지금과 같은 제도를 갖추게 됐는지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는 자리입니다. 이날 컨퍼런스는 오티즘 스픽스가 미국을 비롯해 국제적으로 자폐성 장애인을 위해 어떤 역할을 해왔는지에 대한 기조 강연으로 시작됐습니다. 이들은 자폐성 장애는 국적, 인종, 지역에 관계없이 발생하는 장애인 만큼 모든 국가가 공동의 노력으로 해결해야 한다며 GHPH 운동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이어진 토론회에서는 한국과 미국의 자폐성 장애 지원 정책인 발달장애 제도 현황에 대해 발표한 한편 한국도 미국처럼 자폐성 장애 조기 진단 검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복지TV 뉴스 박고은입니다. 한국신체장애인복지회 제15대 신용식 회장 취임식이 열렸습니다. 신 회장은 장애계가 한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뜻을 모아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두리 기자입니다. 한국신체장애인복지회 제15대 신용식 회장이 지난 14일 오전 서울에 위치한 백범 기념관에서 취임식을 가졌습니다. 신 회장은 지난 14대 회장으로 지난달 18일 충청북도 청주 리오 관광호텔에서 진행된 임시총회에서 대의원 57인의 만장일치로 연임이 결정된 바 있으며 앞으로 4년간 신체장애인복지회를 이끌게 됩니다. 우리는 자활자립을 해서 뭔가 우리의 뜻대로 갈 수 있는 길을 해야만 비장애인과 장애인이 같이 갈 수 있는 길을 걸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한편 한국신체장애인복지회는 1981년 10월 설립돼 산하의 전국 17개 시도복지회와 170여 개 시군구지부를 두고 있습니다. 복지TV 뉴스 정두리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장애 학생에게 폭언과 폭행을 한 특수교사에 대해서 해당 학교와 지역 교육감에게 징계 공고를 내렸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서울 지역 한 초등학교 특수교사가 장애 학생들에게 폭행과 폭언 행위를 한 사건과 관련해 인권 침해라고 판단하고 권고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인권위는 피해자가 부당함에 대해 의사 표현을 못할 뿐만 아니라 스스로를 방어할 수 없는 장애 아동이라는 점, 그리고 장애 아동을 특별히 보호해야 할 특수학교 교사의 신분으로 사회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정도를 넘어선 행위라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장애인 차별금지법과 아동복지법을 위반한 학대 행위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인권위는 이와 관련해 서울시 교육청 관내 모든 특수교사들과 학교장들을 상대로 장애 관련 인권교육과 피해자에 대한 보호 조치를 마련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정부가 오는 2017년까지 공무원과 중앙공공기관 근로자에 대한 채용을 늘려나간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지난 13일 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시간 선택제 일자리 활성화 추진 계획을 확정해 발표했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오는 2017년까지 공무원과 중앙공공기관 등 공공부문의 총 16,500명분의 시간제 일자리를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장애인복지관과 노인복지관 등 정부 지원을 받는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도 일정 비율을 시간제로 뽑도록 유도하기 위해 평가 시 가점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2013 사랑의 끈 연결운동 전국대회가 열렸습니다. 지난 14일 서울 백범기념관에서는 2013 사랑의 끈 연결운동 멘토링 전국대회가 열렸습니다. 이날 전국대회는 결연 학생을 초대해 장학금을 전달하고 후원자 등에 대한 유공자 표창과 후원 사업에 대한 보고 등이 있었습니다. 한편 이날 정우택 총재는 앞으로 진로 문제 상담과 1:1 후원 결연 등을 통해 노블리스 오블리주를 실천함으로써 사회 통합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소년 시절 소아암을 앓았던 청년 온유. 언제나 밝은 웃음을 잃지 않지만 세상의 편견을 피해 살아가는 게 그리 녹록치만은 않은데요. 어느 날 자원봉사를 하던 병원에서 소아암을 앓고 있는 아이 사랑이로 인해 온유는 예나와 우연히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도무지 어울릴 것 같아 보이지 않는 소아암병동의 개구쟁이 아이 사랑과 고급 와인바 주인 세영. 이들이 펼쳐가는 밝지만 때로는 가슴 시린 이야기들이 2시간여 동안 스크린을 가득 채우는데요. 한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서 제작비를 100% 기부해 만들어진 영화는 배우와 후반 작업 업체들까지 재능 기부에 동참하면서 나눔의 의미를 더했습니다. 그냥 문화 캠페인, 다음과 같이 사랑을 나누는 캠페인으로 시작했어요. 그래서 캠페인으로 영화를 사용했을 뿐이지 제가 영화만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처음 취지도 그랬고 앞으로도 계속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났으면 좋겠고 다음도 계속 그런 쪽에 지원하는 것 같아요. 영화는 최근 여러 작품을 통해 다양한 모습을 연기한 배우 심희영과 꾸준히 마니아층을 확보해온 충무로 연기파 배우 임지규가 두 주인공 역을 맡았고 안녕 UFO의 김진민 감독이 메가폰을 잡았는데요. 전작에서 소외된 이웃들의 숨은 희망을 잘 담아내 관객과 평단의 호평을 받은 김 감독은 이번 작품에서도 우리 주변 소수 이웃들의 진실된 이야기들을 따뜻하게 풀어냈습니다. 저희 영화는 건강한 맛이 나는 영화예요. 따뜻하고. 그래서 그 건강한 맛 때문에 조금 심심하다고 느낄 수도 있어요. 그 진심 하나가 정말 엄청난 힘이 있구나라는 걸 아마 영화를 보시면 아실 거예요. 단순히 극장에서 영화를 보는 즐거움을 넘어 관객들도 함께 나눔에 동참할 수 있는 착한 영화. 이 영화의 수익금은 소아암 관련 재단과 문화재단에 기부될 예정입니다. 문화클로즈업 정유림입니다. 개봉영화 소식입니다. 살인마에게 처참히 짓밟히고 눈앞에서 남편과 딸을 잔인하게 잃은 은하. 살아남았지만 하반신이 마비됩니다. 은하는 몸이 불편한 자신을 대신해 복수를 실행할 추적 담당, 침투 담당, 체포 담당, 외과 의사를 모으는데요. 가족을 살려야 하는 간절함을 가진 이들을 모은 은하는 살인이 완성되면 자신의 장기를 주겠다고 약속하고 살인마를 향한 잔인한 복수를 펼치는데 동명 웹툰을 원작으로 자신을 창조주라 여기며 무수한 영혼을 제물로 삼은 연쇄 살인마에 대항하는 한 여자의 복수를 그린 영화 더 파이브. 몸이 불편한 주인공이 자신의 목숨을 걸고 복수 가담자들을 모집해
위험한 거래를 시도한다는 점이 흥미로운데요. 웹툰의 원작자인 정현식 감독의 데뷔작으로 김선아, 마동석, 신정근, 정인기 등은 웹툰과 싱크로율 100%를 자랑합니다. 친구 동수의 죽음을 지시한 혐의로 수감된 준석. 17년 만에 출소한 그는 몰라보게 달라진 세상과 어느새 조직의 실세로 성장해 있는 은기의 모습에 위기감을 느낍니다. 준석은 아버지 철주가 평생을 바쳐 이뤄놓은 조직을 되찾기 위해 흩어져 있던 자신의 세력을 다시 모으고 감옥에서 만나 자신을 아버지처럼 따르는 젊은 피 성훈을 오른팔로 두게 되는데 2001년 전국 820만 명의 관객을 불러 모으며 신드롬을 일으킨 친구가 부활했습니다. 12년 만에 친구의 후속편을 연출한 곽경택 감독은 누아르의 정서를 기반으로 액션과 폭력의 쾌감을 적절하게 터뜨리며 이야기를 풀어나가는데요. 부산과 울산, 일본까지 무대가 확장된 친구2는 전편보다 더욱 규모감 있는 이야기를 바탕으로 뜨거운 액션을 보여줍니다. 젊은 부부 쯔마와 무코, 도쿄에서 시골의 작은 마을로 내려와 결혼 생활을 합니다. 부모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첫눈에 반해 결혼을 한 쯔마와 무코는 부부지만 서로의 비밀을 알지 못하는데요. 그렇게 결혼 후 서로에 대해 조금씩 알아가던 어느 날, 무코 앞으로 발신자 없는 한 통의 편지가 오게 되는데 니시 카나코의 동명소설을 히로키 유이치 감독이 영화로 옮겼습니다. 젊은 부부가 서로의 비밀을 알게 되면서 겪는 상처와 치유의 과정을 애틋한 감성 연기와 따뜻한 색채의 애니메이션으로 표현했는데요. 영화는 올해 부천국제 판타스틱 영화제에 상영돼 잔잔한 반응을 얻었습니다. 복지TV 네트워크입니다. 우리나라 노인 자살률은 심각한 사회 문제인데요. 경상북도 관내에서도 해마다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포항시가 노인 자살 예방을 위해 나섰습니다. 한종근 기자입니다. 우리나라 고령화 속도는 세계 최고라 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여러 가지 노인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대표적인 것이 노인 자살 문제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특별한 사회적 주목을 받지 못하다 보니 노인 자살에 관한 체계적인 국내 연구를 거의 발견하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렇다 보니 포항시는 지역사회 복지협의체를 비롯하여 민간학위 공동으로 힘려 몇 년 전과는 노인 자살 예방 차원에서 10개월간 지역 노인 1000명을 대상으로 노인들의 신체적 건강과 정신적 건강을 조사하는 노인 자살 예방 조사 연구 사업을 실시했습니다.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여러 가지 정책이나 프로그램들을 진행해야 되겠지만 지방 차원에서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고 정책적인 아이디어를 내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사회적인 관계, 가족 관계, 그리고 경제적인 여건 등이 실은 지방에서 이루어져야 노인 자살을 예방하는데 이 연구를 바탕으로 포항시는 1:1 맞춤 관리로 인생의 하원기에 스스로 삶을 포기하는 노인들이 없도록 복지와 상담 의뢰 체계적으로 노인들을 관리하고 돌볼 범시민적인 사회 안전망 구축을 위해 포럼을 개최하고 다양한 의견을 시정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복지TV 뉴스 한정원입니다. 아이들은 즐겁게 공부하고 부모님들은 마음 놓고 아이를 맡길 수 있는 공공형 어린이집을 경기도가 추가로 선정했습니다. 경기도청 박하나 기자입니다. 지난 10월까지 경기도에서 운영되고 있는 공공형 어린이집은 359개. 최근 도는 47개의 어린이집을 추가로 선정해 총 406개소로 증가됐습니다. 공공형 어린이집은 수준 높은 교육 환경은 물론 보육료도 민간 어린이집보다 최대 5만 원까지 저렴해 도민들의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꾸준한 정부의 지원과 운영 평가를 받게 되기 때문에 도민들은 더욱 안심하고 아이들을 맡길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주변에 어린이집은 많지만 공공형 또 어린이집이기 때문에 믿고 맡길 수 있겠다 생각해서 여기에 오게 됐습니다. 영양 간식을 먹고 춤추고 노래하는 다양한 놀이 수업으로 선생님과 소통하는 아이들. 공공형 어린이집이 운영되면서 아이들뿐만 아니라 교사에게도 변화가 생겼습니다. 교사들의 질도 굉장히 높아졌어요. 그래서 그런 질이 높아지는 점에 대한 것들은 아무래도 아이들한테 가다 보니까 또 선생님들 나름대로의 긍정적인 자존감도 많이 생겼고. 2001년부터 시작돼 학부모, 아이들 모두에게 만족스러운 결과를 만들어내고 있는 공공형 어린이집. 네. 도는 앞으로도 공공형 어린이집을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내년에도 한 50개 정도를 더 추가를 할 거예요. 그렇게 해서 양질의 그 보육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또한 도는 공공형 어린이집 선정 기준과 어린이집 운영 과정, 준수 요건 등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경기 GTV 박하나입니다. 경북 지체장애인협회 포항시 지회에서 제15회 지체장애인 사회화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매년 실시되고 있는 이번 행사에는 복지 관련 관계자와 장애인 가족 등 400여 명이 참석했으며 장애인 복지 향상 유공자 표창 및 감사패 전달식, 힐링 토크 콘서트 등 다양한 행사가 진행됐습니다. 한편 지체장애인 사회화 교육은 지역 장애인들 간 정보 교류와 화합, 단결을 도모하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조화를 이루면서 사회 참여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열리고 있습니다. 경북 의성에서 배품과 나눔의 삶, 소외된 이웃을 우리가 찾아 돕겠습니다라는 주제로 사회복지시설 CEO 연찬회가 개최됐습니다. 지난 13일 경북도 내 사회복지시설 CEO 약 500명이 참석한 가운데 복지 소외계층을 발굴하고 지원하는 좋은 이웃들 사업에 대한 안내와 교양 교육이 실시됐습니다.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장진용 부장은 좋은 이웃들은 지역의 어려움에 처한 대상자를 발굴하고 생계지원 등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사업이라며 앞으로 사업의 공감대 형성과 협력 관계 구축 등이 잘 이루어져 발전적인 방향으로 추진되길 당부했습니다. 한 해의 농사를 마무리하고 화합과 친목을 다지기 위한 2013 여수시 농업인 한마음대회가 개최됐습니다. 희망찬 농업, 활기찬 농촌, 농업인이 행복해지는 농촌이란 주제로 열린 대회는 김충석 여수시장을 비롯한 천여 명의 농업인이 참석했습니다. 이날 여수시 농촌지도자 관계자는 한중 FTA가 진행되면 국내 농업이 어려워질 것이라며 이곳에 모인 농업인들이 한마음으로 대응책을 마련해 나가자고 전했습니다. 또 신품종 종자 보급과 신기술 도입, 농업인의 권익 증진 등 농촌 발전을 위해 힘을 모을 것을 강조했습니다. 격변하는 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식견을 넓히고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시행했던 여수시 노인대학이 제15회 졸업생을 배출했습니다. 대한노인의 여수시 지회 부설 노인대학은 지난 4월 입학식을 시작으로 순천만 정원박람회, 광양제철 산업체 견학 등 6개월간 실시됐으며 남학생 15명, 여학생 30명이 제15회 여수시 노인대학을 수료했습니다. 교육 관계자는 노인대학을 통해 어르신들이 다양한 지식을 습득해 사회의 일원이자 원로로서 역할을 다지는 계기가 됐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국내 유일 사회복지 전문 미디어 그룹 복지 미디어 그룹이 복지신문고로 여러분께 한 걸음 더 다가갑니다. 복지신문고는 우리 사회의 장애인, 사회 소수계층의 인권 침해, 비리 문제와 불합리한 사건, 사고 등의 소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복지TV, 웰페어 뉴스 홈페이지 또는 복지TV 어플리케이션과 우편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소리도 크게 듣는 복지신문고, 여러분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사회복지 분야 종사자에 대한 인권 실태조사 결과를 내놨는데요. 이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에 대한 인권 침해가 매우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정부는 복지정책 중 사회복지 분야 종사자에 대한 이 실질적인 대책도 조속히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복지TV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